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벨과학상 탄생과 대한민국 과학 발전을 열망하는 마음에서 노벨 사이언스 창간 8주년 기념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8주년 행사는 굉장한 특별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분야별 과학계 최고 권위자분들이 함께 참석한 만큼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연구하는 RNA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NA는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RNA는 유전자를 조절해서 세포와 생명을 조절하는 조절자로서, 레귤레이터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이 RNA 자체가 외부로부터 몸으로 들어오면서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와 같은 형태로 세포 내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감염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거꾸로 RNA를 이용해서 약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RNA가 어떤 물질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RNA가 자체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인 기능을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RNA를 치료제로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DNA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이죠. 보통 이렇게 헬릭스 모양으로 더블 스트랜드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된 이중 나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RNA 경우에는 단일 나선입니다. DNA와 굉장히 유사한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일 나선을 구성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일 나선을 구성하는 염기들이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같은데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요. 당을 구성하는 성분이 약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슷한 사촌 같은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이 RNA가 다재다능하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염기 서열의 형태로 유전 정보를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DNA처럼. 또 한편으로는 이 염기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화학구조식 구성에서 이제 DNA는 이쪽 면만을 활용해서 다른 분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 비해서 RNA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제 다양한 분자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분자들과 결합해서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RNA 경우에는 다른 RNA, 또 다른 DNA, 또 다른 단백질, 그리고 대사산물 이런 것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을 그러면 수행을 하느냐 하면은 이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져서 그 RNA가 일종의 정보 전달자로서, 그러니까 메신저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mRNA라고 표현을 하고요. DNA에 있는 정보들을 카피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여기 있는 그 염기 서열, U, G,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면 이런 거 각각 3개의 염기가 단위가 하나로 아미노산으로 지정이 돼서 서로 다른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DNA 상에 있는 정보가 해독이 되어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세포 내에서 효소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DNA의 정보를 단백질의 정보로 연결해주는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 mRNA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 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mRNA를 만들어내면 그 mRNA를 가지고 어떤 단백질이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런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합성한 그런 인위적으로 mRNA를 만들어가지고 그 mRNA로 이제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어서 백신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혹은 우리 몸에 부족한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를 mRNA 형태로 넣어줘서 유전자 치료제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 mRNA 이외에도 다양한 RNA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논코딩 RNA라고 부르는 것들, 거기에는 마이크로 RNA도 있고 링크 RNA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RNA들이 다양한 DNA 또는 mRNA 또는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조절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런 그 과정들을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특정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인공적인 마이크로 RNA인데 siRNA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mRNA 이외에도 이런 siRNA라는 RNA를 활용하면 유전자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보 전달자로서 혹은 조절자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유전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RNA, DNA 대신에 mRNA를 써서 유전 정보를 담고 다니는 그런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RNA 바이러스들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실제 그 바이러스를 모식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그 안에 이거 자체는 한 마이크로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는 당연히 안 보이지만 그 입자, 바이러스 입자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RNA로 된 물질이 있고, 그게 유전체로서 바이러스의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샘플을 받아다가 이 RNA 정보를 해석을 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RNA를 이해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RNA를 유전체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이 다양한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들이 대부분 RNA 바이러스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혹은 에볼라 바이러스도 들어보셨을 거고, 댕귀 바이러스, 댕귀를 일으키는 실제로 지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RNA로 이루어진 바이러스들이고요. RNA는 복제 과정에서 실수가 종종 일어나서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고, 그만큼 이제 바이러스를 해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저희가 RNA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RNA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가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RNA를 우리 신체 상태에 대한 디지털 정보로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비근한 예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저희가 이제 테스트할 때요, 진단할 때 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PCR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바이러스의 RNA를 검출하는 것이죠. 이런 식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하는 일반적인 진단 이외에도 우리 몸에서 RNA 변화를 확인해서 초기에 진단 수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부분이 진단이 많은 것이 RNA에 근거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것들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RNA 자체를 약으로 활용하는 연구도 이제 진행될 건데요. 이 RNA가 보고된 거는 1960년대부터지만 지금 한 60년 정도 지난 60년, 7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RNA를 유전자 치료제로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엔타이센스 올리고 AS5라는 것도 있고, siRNA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mRNA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쓸 수 있는 백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방금은 코로나
RNA에 대한 그 RNA 연구의 역사를 RNA를 이용한 치료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치료제에 대한 개념이 처음 나온 거는 1970년대였는데 요거는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데 이 RNA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화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거 자체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만 비슷한 아이디어가 이 유전자 치료제로서 SMA라고 근육이 수축하는 그런 유전병인데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siRNA는 이것도 역시 유전병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간으로 딜리버리를 해서 활용되는 예가 되었고, 이 mRNA 경우에도 1990년대에 이런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있었는데 결국 나온 거는 2020년이죠. 그러니까 실제 아이디어가 나온 것부터 이 임상으로 다다르는 데까지는 뭐 짧게는 20년, 길게는 3, 40년 이상 걸리는 그런 긴 호흡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RNA 그 연구들이 결국에 이제 컨셉은 전부 다 수소연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RNA 자체가 발견된 거는 RNA란 존재가 밝혀진 거는 1900년대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100년도 넘은 일입니다만 이 RNA가 뭘 하고 분자생물학적으로 기능이 뭔지가 밝혀지기 시작한 건 1960년대. 분자생물학이 발전을 하면서 그 초창기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mRNA 자체 발견도 1960년대 이렇게 되고 쭉 이제 이런 연구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연구들은 대체로 이제 노벨상을 실제로 다 받았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이게 됐던 거는 제가 이제 다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안 하고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것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려고 여기 조금 써봤는데요. 예를 들면 RNAi라고 해서 작은 RNA를 활용해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구조를 잘 들여다봤더니 그 단백질을 만드는 그 핵심 그 구조 안에 있는 부분이 RNA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RNA가 이런 효소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그런 중요한 연구였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는 실제 일은 그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이루어졌는데 이분 샤핀티에 박사님과 나우나 박사님께서 크리스퍼를 발견을 하셨죠. 크리스퍼가 지놈 에디팅을 할 수 있다는 걸 밝혀내셔서 이제 그 연구가 2020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팬데믹 한 중간에 이제 노벨상 받으시는 바람에 노벨상 전달을 집에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스웨덴을 방문하셨겠지만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가장 최근에 된 연구는 이 RNA 드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카리코 박사님과 와이즈만 박사님께서는 이 mRNA를 그 백신으로 개발하는 연구를 주도를 하셔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두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이게